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한국 내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완전한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이 일본 기업을 이용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면서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북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원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미국은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홍현익 원장이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대북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3일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고 오히려 핵 개발에 정당성을 준다면서 미국이 스냅백 조항을 넣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중국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이 외화벌이를 위해 일본 기업을 이용했다는 4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했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지속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반하며 제재 회피 활동을 통해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계속 한국,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에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을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4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 감소 보도와 관련한 질문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 정부의 최신 노력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김 위원장 체중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고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We don't want to add to that speculation. What I will say and what I will underscore is that we remain committed to achieving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dialogue and diplomacy with the DPRK. To that end, we'll continue to seek engagement with the DPRK as part of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in order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한반도 시간으로 5일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며 발사 시간과 재원, 비행 경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군 당국은 통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지된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거론된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 당국의 새해 첫 무력 시위로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북한이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입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목표는 핵을 보유한 채 제재를 완화하고 동맹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선제적인 제재 완화와 연합훈련 축소는 실패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에 한국이 동참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5일 미국 워싱턴 타임스 재단이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희생하면서 대화를 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대화와 군사적 준비 태세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특히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완화나 연합훈련 축소는 이미 실패했던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is a tried and true road to failure. If exercises and sanctions are reduced as an outcome of negotiations, fine. That's why we have negotiations. But don't give them away beforehand. 해리스 전 대사는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한 다음 날 과연 무엇이 바뀔지 자문해봐야 한다면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not a peace treaty. The armistice will still be extant. Our treaty obligations to defend South Korea will still be extant. And North Korea's missile, nuclear, chemical, and conventional capabilities will still be extant.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북한은 중국과 함께 미한 동맹을 시험하고 우리의 분열을 모색할 것이라며 핵 보유 등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believe that KGU wants four things: sanctions relief, to keep his nukes, to split the U.S.-ROK alliance, and to dominate the peninsula. 해리스 전 대사는 그러면서 조율되고 실용적이며 해법에 기반한 대북 접근과 조건 없는 대화 제한 등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옳은 접근이지만 북한 문제 해결 전망에 대해서는 날이 갈수록 암울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훈련이 계속 약화된다면 그들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더욱 나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의 영내 협의체 쿼드에 대한 한국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쿼드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같은 안보 조약이 아닌 영내 기회와 위협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협의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약함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hould hold the PRC accountable for the PRC's human rights abuses, and there are many fora to do this. But they could boycott the Olympics, as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have agreed to do a diplomatic boycott. 해리스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한국은 주요 안보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바이든 정부가 지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한 동맹은 한반도 영내 평화와 안정의 중심축으로 상호 보완적이며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달 25일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과 한국이 추진하는 새로운 작전 계획에 중국 대응 방안도 포함해야 하며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일부 군사적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국방부가 불편한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국방부의 반응을 추측하거나 대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말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달 2일 한국에서 개최된 제53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참조하라는 것이며 미국은 다양한 안보 문제에 대해 한국과 함께 정기적으로 연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국가주도 핵미자들이 전 세계 소프트웨어에 중대한 결함을 지속적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가상화폐 채굴 등에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적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3일 발표한 개정 지침을 통해 지난 한 달간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중대 결함인 로그4j의 취약점을 분석한 결과 앞서 지적한 국가주도 핵미자들이 동일 인벤토리 기술을 활용해 해킹 대상자를 물색하는 등 취약점 악용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이 가상화폐 채굴 작업을 비롯한 여러 해킹 공격에 로그4j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을 새롭게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중국, 이란, 터키 등 국가주도 핵미자들이 전 세계 대부분의 컴퓨터에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 정보 기록 소프트웨어 로그4j의 취약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유엔 세계 식량기구와 컨선 월드와이드에 배정한 소규모 사업 2건 외에 현재 북한에서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인도지원과 재난관리사무국은 4일 올해 대북지원 현황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지난해 당시 세계 식량기구와 컨선 월드와이드에 각각 25만 유로, 미화 29만여 달러를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지원 흐름을 집계하는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유럽연합의 관련 지원금은 약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로 2년 가까이 지원 활동을 중단한 미국 내 한 구호단체는 VOA에 북한 정권의 승인 없이 북한 주민을 돕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포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 지원 제한을 거부하는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지원 전달에 심각한 장벽이 생겼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여권 지수 순위에서 몇 년째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북한 주민이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무비자 방문 가능국도 7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의 금융 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이 3일 발표한 2022년 연례 여권 지수에 따르면 북한의 여권 지수는 44점으로 전 세계 199개국 가운데 공동 86위를 기록했으며 북한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미얀마와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국제사회의 제재나 내전을 겪고 있는 9개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전에 발급받은 입국 허가사증, 즉 비자 없이 여권으로만 입국이 가능한 나라도 아프리카 감비아나 중남미 하이티,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등 7개 나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고립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한 국가의 외교적 역량과 내부 정치, 경제,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집계된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여권지수 148점을 받아 공동 5위를 기록했고 한국은 150점으로 스위스, 뉴질랜드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올랐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